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나그룹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계열사가 99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계열사도 많고 늘리고 있고 네. 뭐 여러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이것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이 한화그룹이 최근에 이제 인사가 있었는데 네. 어떤 특징을 좀 보였을까요? 지난주에 인사가 있었죠. 사장단 인사가 있었는데 네. 하나그룹은 이제 재작년부터 9월에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동관 부회장 들어서고 나서 보통 인사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인사는 보통 삼성그룹이 사장단 인사를 10월 말에 시작해서 그걸 스타트로 해서 네. 12월 마지막 주에 현대차 그룹 인사로 보통 마무리를 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보통 인사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예. 사장단 인사, 사장단 인사. 그리고 좀 나면 일찍 하는 거네요. 그렇죠. 9월이면은. 그래서 그 굉장히 일찍 하는 거죠. 아무래도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에서 학교를 와서 그런지 미국이 9월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이유. 농담이죠. 그런 양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인사는 언론이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포인트 인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명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나생명의 여성주 사장을 부회장 대표이사로, 그러니까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올린 거고, 승진. 그리고 하나갤러리아의 사장을 대표이사를 지금 김영훈 그 전략계 실장으로 바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 이번 인사는 이번 인사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네. 하나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 플러스 지배구조 개편 조금 더 남아 있지만 예. 이 삼형제에 대한 가르마타기가 끝났구나. 끝났다. 예.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인사를 많이 했어요. 9명 예. 정도 인사를 했는데 예. 네. 그 작년에 인사를 한 사람의 전부는 모두 김동관 부회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대 교체네요. 예. 스탭들의 세대 교체. 스태프들의 세대 교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신구 조화를 잘 했어요. 좀 시켜드리겠지만 김성현 아버지인 김성현 회장의 사람을 한두 명 앉혀놓고 핵심 인사는 모두 김동관 부회장의 사람으로 다 세대 교체한 게 작년 인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그룹 인사의 코드는 올해 코드는 김동관 부회장의 사람을 싹 빼놓고 둘째, 셋째 아. 계열로 불리는 인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하나그룹이 굉장히 큰 개편들이 많았어요. 사업 구조 개편이 많았어요. 예. 뭐 갈라붙이고 뜯어고치고 합치고 뭐 이런 구조 개편이 굉장히 크게 있었거든요. 네. 저도 작년에 하나그룹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걸 좀 잘 포장해 설명해 달라 그래서 하나그룹 자네 방송 가서 막 해석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해석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막 여러 곳에서 요청이 와서 해석해 줬는데 아하. 작년에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맡아야 될 사업 부분은 나름대로 뭐 갈라치고 합치고 이런 구조 개편을 좀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러면서 둘째는 뭐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게 둘째에게는 금융 계열을 주고 그렇죠. 셋째에게는 유통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그렇죠. 그 호텔 그쪽 리조트. 호텔 리조트와 유통을 주는 형식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이번 인사는 재밌게도 김동훈 부사장의 하나생명 대표를 바꿨고 네. 부회장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체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왜냐하면 여성주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경인에너지 입사예요. 85년도.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인에너지는 하나그룹 김성현 회장의 아버지, 하나그룹 창업자인 김종회 예. 회장이 예. 75년도에 인수한 기업이고 김성현 회장은 김종회 회장이 만 60세가 안 돼서 돌아가시거든요. 59세. 예. 그리고 82년도에 29살인 김성현 회장이 회장에 앉아서 할 때 그때 입사한 분들이 있어요. 금춘수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 그 전준에 입사하신 분들이 사실은 김성현 회장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분은 그 85년도에 서강대 수학과 졸업하시고 그
85년도에 바로 경인에너지 입사해서 어디에서 담배가 굵었냐면은 2004년도부터 하나그룹 구조본에 있습니다. 구조본. 네, 구조본에 있다는 헤드쿼터에 이야기는 있었군요. 구조본에 있다는 얘기는 회장의 김정일 회장이 바로 측근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를 보시면 구조본, 전략기획팀장 그리고 하나증권 네. 그리고 하나생명 그러니까 금융계를 다 훑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성인 회장의 측근에 있으면서 하나그룹의 금융그룹을 하나 만든 실제 주인공이었고 그러니까 둘째에게 김동선 부사장이 주면서 책사가 되라고 이제 한 건 똑같은 거죠. 네. 저분이 대한생명 인수할 때도 관여를 하셨겠네요. 맞습니다. 네, 구조본에서 관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고 이 갤러리아의 대표던 김영훈 이제 실장 같은 경우도 원래 현재 대표이사가 아직 그 임기가 2025년까지였어요. 갑자기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는 빨리 끌어내렸다는 이야기는 실적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 그 김동원 셋째인 김동선 성우 같은 경우는 직책이 뭐냐면 전략기획실 본부장입니다. 이번에 김영훈 대표는 무슨 일을 맡았느냐 전략기획실 실장이에요.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두 분이 앉힌 거는 예. 둘째와 셋째의 책사들이 앉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이 두 분은 이제 둘째, 셋째의 포석이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이 하나그룹 사장단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포트폴리오에 지금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네. 좀 집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우선 가장 큰 거는 하나그룹의 대표 주력 사업은 방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대표하는 그렇죠. 방산, 요즘 방산 우리가 뜨지 않습니까? 네. 방산,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 에너지, 수소, 그리고 뭐 이런 석유화, 요 큰 덩치의 세계는 김동관 부회장의 몫이고 거기에 있는 수장들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그렇죠. 하나 오션을 했지 오션.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구관이 명관이다. 구관을 일단 앉혔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장은 또 김동관 부회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네, 그런 이제 신구 조화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맞춰가는 지금은 신구 조화를 하면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네. 이런 형식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융 계열과 이 하나 유통 쪽은 둘째, 셋째의 가르마타기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요렇게 이제 코드가 읽히지는 못하죠. 이제 큰 틀에서의 지금 방향성은 알았고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주력 사업이죠. 방산 부분의 사업단, 사장단 네. 어떤 인물들이 좀 앉아 있을까요? 하나그룹의 작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가장 크게 바꾼 거는 이제 방산이었죠. 네. 방산에 합친 거였는데 네. 현재 방산 부분의 사장이 손재일 대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신구 조화에서 이 신세대라고 불켜지는 사장단들의 나이대가 65년생, 64년생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네. 여성주 부회장은 61년생이시고 네. 김용사는 66년생이시고 68년생이시고 네. 손재일, 이구영, 김희철 그다음에 정인섭 이 네 분이 예. 김동관 부회장의 핵심 측근입니다. 아, 네. 네. 그중에서 이제 손재일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방산을 대표하고요. 그렇죠. 이구영 대표는 김동관 부회장이 태양광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태양광의 핵심 측근 하나 솔루션 대표고 네. 그러면 그리고 김희철 임팩트 대표는 저분은 일종의 하나그룹의 제갈공명. 책사. 책사 중에 책사. 고 그다음에 정인섭 하나 오션 사장은 원래 대우그룹 출신이거든요. 네. 김무중 회장의 사실은 빚을 있었어요. 대우맨이군요. 대우맨이고 MB 때 그 청와대 행정관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분을 하나 듣고 와서 이분도 그 김동관 부회장 책자를 쓰고 있는데 예. 정인섭 사장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 대우조선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저기 보면 권여궁 하나 오천 부회장 앉혔지만 정인섭 사장을 같이 넣으면서 신구 바톤 터치를 역할을 해라. 그리고
이제 구조 조정 같은 역할을 맡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손재일 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은 뭐 뼛속까지 방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 디펜스를 하나 디펜스를 인수할 때부터 오셔서 합병했죠. 작년에. 이분 입사 자체를 한국 화약으로 했어요. 원조 그러니까 원조 방산이죠. 하나만이네. 그러니까 방산에서 완전히 있었고 네. 그 화약으로 입사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잠깐 있었다가 계속 방산으로 있는데 왜 삼성그룹하고 네. 빅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세 개를 인수할 때 예. 삼성 데코인 인수했고 그다음에 삼성 정밀화학 정밀화학 인수했고 할 때 그 데코인 인수할 때도 방사본부장을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체가 그 방산으로만 해서 이번에 그 하나그룹의 방산을 묶어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핵심 역할에 손재일 사장을 앉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김동관 부회장의 밑에서 방산 쪽에 모든 포트폴리오 구성과 기획을 모두 한 분. 그리고 향후에도 아마 이 저 네 분 중에서 부회장이 가장 먼저 된다면 저는 손재일 사장이 먼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방산 쪽의 전체 포트폴리오 덩치도 가장 크고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한 분이 이제 손재일 대표고 두 번째인 그 이구영 사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큐셀 부분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이죠. 예. 원래 그 김동관 부회장하고 케미칼 부분, 이제 하나 쪽이 큰 역할 중에 하나 케미칼 쪽인데 네. 케미칼 부분에 남희연 대표하고 하나솔루션의 각자 대표 체제를 이끌고 있었다가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그룹이 미국의 태양광을 크게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솔라 허브라고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이 손재일 대표라면 네. 에너지 쪽은 이제 이구영 사장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김동관 부회장 손발을 맞추는 이분도 64년생이십니다. 이제 재밌는 이분도 이제 입사 년도가 아까 손재일 대표 똑같아요. 90년. 네. 그리고 하나 큐셀, 케미칼 했으니까 이분은 화학 쪽을 다 쭉 맡아요. 하고 보이시죠? 이력이. 예. 그리고 세 번째 분이 저는 이제 김희철 대표인데 하나 임팩트. 네. 예. 이분도 64년생이십니다. 음흠. 뭔가 읽히죠? 네. 아, 세대 교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군요. 이분은 서울대에서 화공 석사까지 하시고 하나 케미칼 경영기획팀으로 들어오셔서 소재 쪽만 전문을 하십니다. 첨단 소재, 하나 첨단 소재, 그다음에 하나 솔라운 중국 대표, 큐셀 독일 대표, 하나 토탈 대표까지 맡고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하나 쪽에 전략통 중에 전략통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읽히기로는 김동관 부회장의 가장 측근 아니냐 정도까지 읽히는 하면서 읽히는 분이고 현재 하나 임팩트와 에너지에서 수소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태양광, 또 하나의 축이 이제 김동관 부회장 역할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수소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수소 사업의 책임은 이 김희철 대표에게 맡기는 네.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사실은 올드맨입니다. 권혁훈 부회장 이번에 하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권혁훈 네. 부회장을 앉혔는데 네. 권혁훈 부회장은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여성주 부회장과 같은 입사했던 85년도 입사예요. 85년 입사예요. 이분은 그래서 김성인 회장의 사람이라고 이제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 오션을 출범하면서 네. 두 사람의 대표를 앉히거든요. 권혁웅 부회장하고 네. 아까 이야기했던 정인섭 정인섭 사장. 그러니까 신구의 조화를 다 앉혔다. 한 분은 김동관 부회장의 사람, 한 분은 김성현 그러네요. 회장에 앉히는. 이제 요 분이 재밌어요. 이 정인섭 사장이 이분은 유일하게 하나그룹 공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그룹의 핵심 인사가 돼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네. 69년생이고 굉장히 이 중에서 가장 젊은 젊습니다. 예. 동성고 나오시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MBA 과정도 발받고 대우그룹 비서실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김우중 회장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이고 그렇죠.
대우그룹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KPMG 컨설팅을 하시다가 한샘 인테리 본부장 하세요. 그리고 한샘 인테리 본부장 역할 때문에 그때 벽상건설 해외 담당하다가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게 하나생명입니다. 하나생명 해외 사업부를 맡았는데 제일 처음에 이분을 이제 하나그룹에서 부른 이유는 글로벌 전략을 좀 담당해줘라. 글로벌 일이 많으니까 해서 들어왔는데 역시 하나에 들어와서 하나에너지의 글로벌 사업을 다 역집을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점수를 얻어요. 그래서 대표직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분이 하나오션 출범할 때 하나에너지에서 갑자기 사임을 해요. 시켜요.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는 하나오션의 대표로 가라고 해서 아마 하나오션의 구조조정 쪽에 큰 역할을 맡지 않았나 하는 그리고 해외 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지금 그 문제가 해외 영업 쪽에 역할을 좀 맡기려고 이걸 보내지 않았나 하는 게 지금 주진 부분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그룹 하면 빼놓을 수 있는 부분이 계시죠. 제가 금춘수 부회장입니다.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계속 넘어가시고 네. 계세요. 아, 질문 멋있는 질문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계속 넘어가셔서 주의해 주세요. 좀. 예. 이분을 빼놓고 이분 지금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네 축이 있는데 네. 이거 코디네이션 누가 하냐, 남은 한 하십니다. 분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네.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뭐 금춘수 부회장은 하나그룹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입사가 78년입니다. 예, 45년 근속이십니다. 45년.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그룹과 함께 했고요. 그러니까 김성현 회장이 하나그룹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그룹의 성장은 M&A 역사입니다. 김종회 회장이 한국화약으로 만들고 나서 그 이후 60년부터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인수까지 예. 하나그룹 대부분의 역사는 M&A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이 M&A를 만들고 또 화학적 결합을 시키고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 금춘수 부회장입니다. 이분이 한 역할은 뭐 오죽했으면 김성희 회장과는 판넬과 실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심을 다 읽어내시고요. 예.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에 있었다면 하나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경영기획실을 계속 이끌어왔던 분이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경영 성계구도, 구조조정, 미래전략을 다 하시는 진두지휘했던 분입니다. 실제 2015년도에 그 삼성그룹과의 아까 빅딜을 네. 진두지휘했던 분은 금춘수 부회장이죠. 네. 그리고 2016년도에 두산 DST 인수도 네. 했고 그다음 2023년 대우조선해양까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어떤 M&A 역사를 함께 하신 분이 금춘수 부회장인데 이 한 8분 정도를 읽어내면 하나그룹이 앞으로 어디로 갈까? 방향을 알 수 있겠네요.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맨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방향성까지도 저희가 알 수 있게 됐는데 그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사업 재편을 대대적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배경도 궁금하고 이거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있을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뭐 어떤 배경인지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방금 이제 2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미래를 위한 뭐 어떤 네, 사업 재편. 그건 하나그룹 홍보팀에서 하는 이야기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업 재편하고. 뭐 물론 그 부분도 큽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지배구조 개편. 하나그룹에서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승계죠. 승계와 이제 가르마 타기. 예. 이 2가지 사실 섞여 있습니다. 보시면 자, 하나 밑에 생명보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밀기계, 하나 솔루션, 하나 에너지 있죠. 자, 하나 에너지는 사실은 승계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렇죠.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보이는 하나에 아직까지 김성희 회장의 지분이 대부분이고 이 삼형제의 지분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삼형제의 지분은 하나 에너지, 하나 솔루션 같은 거를 통해서 지렛대로 나중에 지분을 승계받기 위해서 키운 게 하나 에너지를 따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너지 밑에 하나 토탈 파워 시스템 임팩트 맡았는데 2015년도에 삼성에서 빅딜 할 때 하나 밑으로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빅딜을 그렇죠. 하면. 근데 저걸 별도로 섬처럼 뜰어내요. 그리고 저기 삼형 지분을 많이 몰아줍니다. 그랬군요. 지렛대 역할을 하려고 이제 어떤 주도를 따은 거고요. 저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밀기계 솔루션 임팩트는 모두 김동관 회장, 부회장에 가져갈 거고 하나 솔루션 밑에 갤러리아, 글로벌 이런 것들은 이번에 그 조금 지배구조 개편했습니다. 이거 좀 다르게 재상장을 하면서 해서 삼남에게 가는 거고 하나 생명보험은 보시면 팀복 밑에
손해보험, 자산운용, 투자증권을 다 묶고 나서 그냥 그대로 뜯어내면 되는 그렇죠. 구조로 가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그룹이 계열사 99개잖아요. 네. 예. 굉장히 방대하게 M&A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정리를 좀 했다. 크게 정리한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방산, 그리고 하나 대우조선 회항을 인수했지만 그 사실은 에어로스페이스 밑으로 갈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짤 거예요. 왜냐하면 6회 공을 다 포트폴리오 완성을 하거든요. 방산에서. 그걸 하나를 몰아본다. 특히 대우조선 회항 현재 하나오션의 가장 큰 강점은 예. 군항과 잠수함에 강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로키드 마틴 뭐 같은 게 이제 구축이 된 거고요. 예. 하나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하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화학, 케미칼. 이게 크게 세 개의 덩어리를 김동관 부회장. 금융 쪽은 김동원. 그다음에 유통, 백화점, 리조트는 김동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구조를 다 이미 짜놓은 거죠. 네. 그렇게 어쩌면 이 산업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지배 구조가 개편이 되고 그러면 이 지주회사 역할도 변화가 좀 있겠네요. 그동안 이 부분이 좀 약간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현재 하나그룹의 지배구조에서 가장 큰 맹점은 주 하나, 하나가 지주회사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사업 지주예요. 음. 그러니까 지주회사인데 사업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순수 지주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은 이 사업 지주인 하나와 하나에너지를 묶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넘기고 지주회사, 순수 지주회사로 바꿔가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마지막 퍼즐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뭐 이제 삼형제의 앞으로 이제 방향성 같은 것들도 이제 점점 구체화가 될 텐데 아까 그 이제 대표로 올라온 네. 김영훈 대표랑 이제 삼남 김동선 전무의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하나 갤러리아가 그러니까 유통에서 사실은 그렇게 메인이 아니 보통 유통 3사라 그러잖아요. 예. 뭐 신세계, 롯데 신세계, 롯데 현대. 신세계, 현대. 사실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 뭐 유통이 있는데 그 그 다음이죠. 머릿속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없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갑자기 그 김용훈 신임 대표로 바꾼 이유가 뭐냐라는 게 제기에서 많이 말 안 하는데 네. 아직 그 현재 대표가 인기가 남아 있거든요. 네네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죠. 말씀하시죠. 이유는 아무래도 김동선 이 삼남이 김동선 사장이 신사업 발굴하면서 하나 갤러리아를 조금 뭔가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실제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하나 갤러리아가 한 4, 5년 전에 렌즈 사업을 억지로 따냈어요. 따냈죠. 따냈는데 네, 와이트더지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사업 지지부진하고 예. 그러니까 돌파구가 사실 없습니다. 하나 갤러리아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 김동선 김동선 본부장의 요즘 발걸음 되게 바쁩니다. 일단 파이브가이즈 같은 거 인수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 사업 또 김동선 사장이 뛰어들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요즘 로봇주가 한참 뜨거든요. 예. 한참 뜨는데 지금 보시면 뭐 그림 보시면 뭐 강남점 1호점 오픈하고 파이브가이즈 뭐 지난 좀 있다가 다다음 달에 됐는데 서울 2호점 오픈하고 이런 거 계속 하면서 네. 굉장히 여러 곳에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로봇이고 로봇도 최근에 하나그룹 로봇이 뛰어들었는데 네. 로봇 신사를 만드는데 그 중에 32%의 지분을 갤러리아가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동선 사장이 직접 그 본부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이미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그룹이 사업 구조 재편했고 그리고 이제 삼형제 나름대로 역할을 이제 좀 가르마를 탔고 네. 그 중에서 가장 발빠르고 재바르게 움직이는 형제 중에 하나가 이제 김동선 본부장이다. 뭐 파이브가이즈 같은 다양한 프랜차이즈도 갖고 온 뿐만 아니라 신사업에도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갤러리아의 하나 갤러리아의 대표를 원포인트로 갑자기 바꾼 것 이유도 그런 어떤 복심이 숨어 있고 특히 이제 김원수 요즘 앞 대표가 김원수 전 대표인데 김원수 그 갤러리아 이 대표는 딱 하나였어요. 색깔이 갤러리아 그러면
우리는 프리미엄 백화점이야. 원래 그런 압구정은, 이미지죠. 예, 그런 이미지로 예. 굉장히 고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미지를 고수했는데 실적은 그렇게 프리미엄 실적을 내지를 못했어요. 신세계에 많이 뺏겼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데 대한 질책 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고 이 김영훈 대표,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분 그냥 전략가입니다. 쭉 이제 전략팀장, 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으로 커진 전략가라서 이분이 이제 갤러리아 시내 면세점 주도한 국 차질 이분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이번에 대표로 앉힌 가장 큰 이유는 새 먹거리 찾아내랍니다. 미래 먹거리. 네, 새 먹거리 찾아내라. 뭐 지금 막 계속 파이브 가진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같은 것도 하고 이번 최근에 김동선 법무 챙겨온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베리코 사업. 아, 예, 예. 먹거리 사업을 좋아하세요. 그렇네요. 식음료 쪽을 식음료 관심이. 쪽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 김영훈 대표를 통해서 새 먹거리 찾는 것에 좀 방점을 찍어서 어쨌든 이제 가름한 탄 거고 네. 이제 삼형제에서 김동선 본부장 역할이 이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마 나타날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MZ 세대를 겨냥해서 하는 신사업들은 좀 많이 그쪽으로 좀 발전을 할 가능성도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젊은 그러니까 갤러리아 백화점이 올드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드 하잖아요. 압구정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약간 젊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CEO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